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10대 청소년 감염은 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80대 여성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태백 지역 최대 현안인 교정시설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계기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기대 효과와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세 이하 확진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19세 이하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춘천에서만 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친구 사이인 7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주 강원도에서 12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37명이 19세 이하였습니다.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수치로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고3 학생을 제외하고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아 감염이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대면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방 접종 안 하신 분들 위주로 좀 감염이 좀 많이 발생되고,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학생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앞서 일상 회복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학생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 감염도 해외처럼 대단히 많이 증가하죠. 미국은 4분의 1이 학생 감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늘 겁니다, 분명히. 16세에서 17세에 대한 백신 접종은 이제 막 시작했고 12세에서 15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이 많았고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로 입원 환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접종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학부모를 다시 감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방접종을 한 12, 17 청소년하고 안 한 청소년을 비교하면 안 한 청소년에서 입원 비율이 한 10배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정부는 청소년을 포함한 미접종자들에게 신속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로 기피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고3 백신 접종 결과 심근염과 심낭염으로 숨진 사례는 없었고 미국에서도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이 심근염과 심낭염으로 숨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소폭 늘어난 가운데 오늘은 18명이 더 나왔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태백에서 4명을 비롯해 원주에서 6명, 춘천 4명, 홍천 3명, 속초 1명입니다. 어제는 태백에서 8명이 나오는 등 8개 시군에서 25명이 확진돼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7,107명입니다. 당초 예산에 해외 연수 예산을 책정했던 도내 시군 의회들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관련 예산을 대부분 반납했지만 고성군과 양양군 의회는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정보 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회와 도내 15개 시군 의회들이 당초 예산에 세워진 해외 연수 예산을 현재는 삭감하거나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성군 의회는 올해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해외 연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답했으며 양양군 의회는 향후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양구군 의회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당초 예산에 해외 연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초기인 줄만 알았던 8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이 여성이 쓰러지기 2주 전쯤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추가 진료 등의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 수술 시기를 놓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동해에 사는 80대 윤모 씨는 동해시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갑자기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밥도 잘 못 먹는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족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뇌를 진단하는 CT 검사를 통해 일주일 뒤 치매라고 판단했고
정신신경용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들은 환자 가족은 80대인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CT 촬영 결과에 대해 의사도 추가 진료 등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종양이란 말 자체를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아예 설명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 검사 결과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 MRI 촬영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라도 반문을 했을 거고. 그런데 인지 능력에만 문제가 생긴 줄 알았던 어머니가 일주일 뒤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출동한 구급대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강릉의 한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고 80대 환자는 보름째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릉병원 의사가 치매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에 부종이 생겼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뇌 조직이 손상이 됐다고. 이후 환자 가족은 의료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달라며 동해시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건소는 설명 부주의에 대해 행정처분할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며 다만 병원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의사가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고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의사를 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가족들은 아직까지 병원 측으로부터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건소에 기재한 문서가 병원 입장의 전부라며 해당 의사는 만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류에 써 있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 의사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정밀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지를 담당 의사가 제대로 설명만 해줬어도 80대 노모는 생사의 기로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태백 교정시설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2028년까지 교정시설을 짓는 게 목표인데요. 태백시는 인구 유입과 주민 고용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교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태백시 황지동의 44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입니다. 교정시설 건립 사업은 2019년부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4차례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았고 올해 8월에야 5번째 도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지 매입과 시설 수용 규모를 정하기 위한 기초 용역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23년도 정도의 건축 설계 용역을 저희가 하고요. 그럼 이제 건축 설계가 건축 도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본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시설 수용 규모는 교도관 등 교정공무원 500명과 수용자 1,5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남성 수용자만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계획 초기 태백시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덜 기피하는 여성 교정 시설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용자를 관리할 500명 안팎의 여성 교정 공무원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시는 당초 계획한 여성 전용 시설이 들어서기 어렵게 됐지만 남성 수용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할 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재소자 유노동을 활용하여 군수용품이나 생활용품 기업 등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유치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교정시설의 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법무부와 일자리 협약도 맺을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이나 아니면은 식당이나 환경미화원 같은 것도 태백 지역 내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법무부하고 태백시 협약을 하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교정 공무원 전입 등으로 최소 1,350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구 유출과 폐강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태백시 지역 경제에 교정시설 조성 사업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처럼 태백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교정시설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류태호 태백시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류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파악하는 객관적인 경제적 효과는 어떤가요? 일단 드러나는 것만 좀 살펴보면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건설 과정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1,900억의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엔 교부세가 증가하는 겁니다. 제소자도 교통교부세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늘어나서 재정이 좀 일정하게 확보가 또 될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증대가 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 또 거기 조금 더 하면 이제 건설된 이후에 재소자들이 다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에 또 찾아오는 면회객들이 또 상당수가 될 겁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은 파급되는 효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큰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도 동시에 인구 유입 효과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시설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단순하게만 따져봐도 1,5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일 경우에 직원이 최소한 5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이 지역에 도박 중독증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역에 엄청난 폐해를 끼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역이 그렇게 변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교정시설의 경우에 전국의 대도시에는 다 이 교정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도시는 인구가 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좀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업 계획을 보면 부지가 상당 부분 사유지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차질 없이 땅을 확보해야 할 텐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부지 매입까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소유주가 사실 한 분입니다. 한 분이라서 그분과 사전에 이 부지를 확정할 때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분을 만났고요. 이분도 빨리 이 부지를 법무부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 부분은 크게 지장을 안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역시나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또 의회 등과의 소통도 중요해 보이는데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제까지 올 수 있었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이제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치위원회가 이제는 추진위원회로 좀 변경을 해서 우리 시민사회의 동력을 좀 모아서 가능하면 교정시설이 태백에 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일정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시민사회와 시의회와 이 과정 하나하나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협의하면서 또 협조를 해가면서 해나가는 게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태호 태백시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일대 소유권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인제군이 아무런 협의 없이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직권 정정한 것에 대해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 80제곱미터가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 양양군과 협의 없이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12의 21번지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제군의 직권 정정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양양군의 입장입니다. 강원도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조치와 관련해 양양공항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지역을 찾을 관광객을 겨냥해 관광 상품을 개발할 방침인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에 맞춰 모기지항공사 경영 안정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 개시에 맞춰 지방공항도 단계적으로 국제선 재개를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양공항 역시 여행 안전 권역인 트래블 버블 시행에 발맞춰 국제선 활성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동해안 국제 페리에 러시아 수출 화물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최근 한러일 국제 페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12,000달러 상당의 생활용품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을 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적은 그동안 부산항에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선적되던 연간 100개 물량의 컨테이너 가운데 일부가 처음으로 동해항으로 선적항을 옮긴 겁니다. 강릉시에서 19년 만에 내부 출신 공무원이 부시장으로 자체 승진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7월 강원도에서 부임한 김왕규 강릉시 부시장이 이달 말 명예퇴직함에 따라 새로운 부시장 자리에 승진 자격 조건을 갖춘 내부 공무원을 지정해 강원도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부이사관급인 강릉 부시장직은 서기관 승진 후 3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에서 부시장이 자체 승진한 사례는 2002년 이후 없었습니다. 강원FC가 내일 대구FC와 FA컵 준결승 경기를 치릅니다. 2021 하나은행 FA컵 준결승에 진출한 강원FC는 내일 저녁 7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대구FC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습니다. 강원FC가 내일 경기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해 우승하면 리그 성적과 관계없이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강원FC가 FA컵에서 준결승에 진출한 건 2008년 창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백시가 내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2021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참가합니다. 태백시는 장성 탄탄마을,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민참여 도시재생 사업 등을 전국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600개의 홍보부스,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UCC 영상 제작 공모전,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도시재생 지역 대표기업 경진대회 세미나 등으로 진행합니다. 강릉시가 내년부터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인상된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최근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보훈 명예수당 인상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보훈 명예수당이 내년부터 월 1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강릉시의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는 2,500여 명이며 이번 수당 인상으로 연 1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MBC 강원영동 10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강릉방송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대형 국책사업과 교육 등의 지역 현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해 권력 감시와 대안 제시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시사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주제가 제대로 부각되도록 제작진들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원도형 배달 애플리케이션 1단시켜에 대한 양양 지역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지부, 양양시장상인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달앱의 주요 특징 안내와 가맹점 모집 신청 등을 안내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7월 배달앱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에 들어갑니다. 삼척시가 일반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융자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삼척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역 내 일반 택시를 15년 이상 몰았던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두 10명을 모집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 9천만 원 내에서 6년 동안 연 3%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접수 인원이 10명을 넘을 경우 무사고 운전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선발자가 융자 지원 개시 이전에 사고를 내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균형발전 사업 평가에서 강릉시의 임해 자연휴양림 보안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임해 자연휴양림 일원에 장애인을 위한 객실 조성과 우선 예약 시스템 확충, 재해 예방시설 보완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 추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후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기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생이 실습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도내에서도 긴급 안전 조치가 실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직업계고 산업체 안전 점검을 벌여 현장 실습생의 직무 분야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실습생을 복귀시킬 방침입니다. 또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종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